안녕하세요. 유원대학교 이성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성대결 게임이 되겠습니다. 성대결 게임, 남성과 여성이 대결하는 그런 게임이 될 텐데요. 강의하는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성대결 게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게임에 대한 해설, 이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대결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부가 부부라고 해도 되고 또는 남녀 연인이라고 해도 되고 또 뭐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제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나눴는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주말에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는 음악회를 가고 싶어 하고 남자는 야구를 보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서로 이렇게 이제 의견이 서로 합의가 안 될 때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서 잘 타협이 돼서 했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서로 이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여자는 끝까지 음악회를 보러 가자고 주장을 하고 남자는 또 이제 야구를 보러 가자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오늘 콘서트를 하는데 외국 가수인데 평생 이 가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그 공연은 마지막인 것 같다. 꼭 봐야 되겠다 하는 거고, 남자는 오늘 야구하는 경기가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그 경기 팀이 우승하느냐 아니면 우승 못하느냐, 그 우승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경기다. 꼭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이제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서로 야구를 보러 가자, 음악회 보러 가자, 막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이런 비슷한 상황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남자가 양보를 할 거냐, 여자가 양보를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여자가 음악회 가고 남자도 음악회 가는 거예요. 둘 다 음악회 같이 가게 되면 여자의 만족도는 7이고 남자의 만족도는 4가 되는 거예요. 이제 7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당연히 자기가 가고 싶은 음악회를 또 자기 애인하고 같이 가게 됐으니까 정말 가장 만족스러운 거겠죠. 그 남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야구인데 야구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하고 같이 음악회를 보러 갔으니까 한 4 정도의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얻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여자는 음악회 가고 남자는 야구 보러 간 거예요. 서로 이제 타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간 거죠. 그 여자는 음악회 가고 남자는 야구 보러 간 거예요. 그 대부분 이런 경우로 되면 이제 후회스럽죠. 그죠? 그래서 여자는 그냥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차라리 내가 양보할 걸. 이런 후회도 들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양보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족도가 아주 낮은 만족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는 안 생기겠죠. 여자가 야구 보러 가고 남자가 음악회 보러 가는 경우는 생기지는 않는데, 이론적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만족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같이 야구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도 야구 보러 가고 남자도 야구 보러 가고. 그렇게 되면 남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갔으니까 7이라는 가장 큰 만족도를 얻게 되고, 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야구를 봐서 한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각자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남자가 양보할 것인가, 여자가 양보할 것인가, 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 보시면은, 여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남자가 음악회를 가는 경우하고 야구를 가는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여자가 음악회를 보러 가게 되면 이 경우에 이제 남자가 음악회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여자의 경우에 음악회를 가면은 만족도가 7이고 야구를 보러 가면 만족도가 1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음악회를 간다고 할 때는 여자는 음악회를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남자가 야구를 보러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자는 음악회를 가면 만족도가 제로고 야구를 보러 가면 만족도가 4인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이 경우는 야구를 보러 가는 게 자기의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자의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남자가 음악회를 보러 가면 자기도 음악회를 보러 가는 거고 남자가 야구를 선택하게 되면 여자도 야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가지가 다 여자의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경우도 여자가 음악회를 선택하는 경우하고 야구를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생각해 보면 여자가 음악회를 간다고 했을 때 남자를 음악회 가면 만족도가 4고 야구를 보러 가면 만족도 1이죠. 그래서 남자는 음악회를 보러 가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되고 여자가 만약에 야구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남자는 음악회를 가면 만족도가 제로고 야구를 보면 만족도가 7이니까 야구를 보러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최선의 선택이 뭐냐 하면 둘 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같이 음악회를 보러 가거나 같이 야구를 보러 가는 것이 두 남녀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둘 다가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해답이 두 가지다. 자, 그런데 실제 둘 다가 동시에 생길 수가 없죠,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둘 다 음악회를 가는 일하고 둘 다 야구를 보러 가는 일, 두 개 동시에 생길 수가 없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 표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집집마다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경제력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또 누가 더 좀 더 양보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뭐 제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양보하느냐 하는 것은 남녀 간에 있어서 또 많은 경우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자식이 이기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이기겠어요? 끝까지 가면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둘 다 야구를 보러 가느냐, 둘 다 음악회를 보러 가느냐 중에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이 게임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분위기가 어떠냐, 또 경제적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누가 또 영향력을 쥐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 확언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언 전략. 확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의 최종 주장을 밝히는 거예요. 최종 주장. 나는 이거를 끝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여자가 서로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팽팽하게 야구냐 또 음악회냐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나는 음악회 하지만 안 볼 거야.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뒤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죠. 이거를 확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꼬리 내리고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가 확언을 해서 음악회 아니면 안 갈 거야.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자의 경우에 이 경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가. 그죠? 여자는 음악회 아니면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야구를 보러 가는 경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음악회를 보러 가면 만족도가 4고 야구를 보러 가면 만족도가 1인 거죠.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자기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아지는 선택이냐 하면은 이 경우죠. 음악회를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음악회 아니면 안 가 하고 확언을 했을 경우에 남자는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최종 주장을 밝히는 이 확언 전략이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무조건 음악회를 가겠다. 음악회 아니면 안 가겠다. 안 하겠다라고 확언하면 남자는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뭐 가격 흥정할 때도 이런 일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깎아달라고 서로 이제 손님은 깎아달라고 그러고 또 주인은 손해 보니까 안 된다고 막 할 때 어느 순간 손님이 이 가격 아니면 안 해. 1,000원 아니면 안 사. 네 맘대로 해. 하고 이제 뒤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주인은 붙잡으면서 그 요구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용한 이 확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가 이 확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확언을 했는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야구 아니면 안 가 하고 확언을 했어요. 근데 확언했는데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래? 너 그러면 지금 너 혼자 야구 보러 가면 앞으로 우리는 끝이야 하고 또 상대방이 더 센 확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언을 할 때는 확언이 성립하기 위해서 내 확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서로 확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 확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기는 하지만 서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누가 구속력 있는 확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또 상대방이 같이 확언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유용한 확언 전략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방법으로는 평판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평판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평소에 자기의 평판을 좋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인질범하고 협상을 절대 거부하는 이런 전략을 들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그런다고 하죠. 미국 인질을 놓고 인질을 볼모로 해서 미국 정부에다가 이제 범죄인들이 이제 돈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0만 달러를 뭐 어느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라 하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거부하는 건 아니고 협상을 하기는 하지만 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이 잘 알려진 그런 전략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평판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평소에 신뢰도를 굉장히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로 이제 여러 명이서 서로 협상을 하거나 그럴 때 어떤 건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할 때 계속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확언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제기한 이 방법 아니면 안 해 하고 이제 확언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좀 생각하기에 그래 A가 옛날에도 이렇게 확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A의 얘기를 들어줬더니 결국 결과가 좋았었다.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A의 말이 맞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 과거에도 A의 말이 맞았던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A의 말을 들어보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자기의 확언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놓는 거죠. 평판을 좋게 만들어 놓는 것이 자기의 확언 전략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번에도 확언했는데 보니까 아유 제 얘기는 뭐 쟤는 확언을 그냥 걸핏하면 확언하는데 제 말대로 해보면 다 실패했어. 이번에도 제 말대로 하면 안 돼. 이런 평판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확언을 했을 때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 확언이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긴 하지만 본인의 확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가 하는 그 확언에 대한 성공률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판을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결국 자기 언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해서 성대결 게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성대결 게임이 무엇인지 또 그 성대결 게임에서 굉장히 유용한 전략, 확언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또 확언 전략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확언 성대결 게임에 대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